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대박이라는 기회가 바로 앞에 와 있다면 그것을 잡기 위해 노력하시겠습니까? 오늘 소개하는 물건이 바로 대박을 잡을 수 있는 기회의 물건입니다. 이제부터 정말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 대박의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물건은요, 서울 화곡동 한복판에 자리 잡은 숨은 황금 알짜 다가구 주택입니다. 딱 한 줄로 표현하자면 세입자를 25세대를 임대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물건 하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기회의 물건입니다. 불법 건축물 딱지 붙은 건물에서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누구나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불법 건축물이라니? 위험한 거 아냐? 그런데 말이죠. 오늘 제가 보여드릴 이 물건은 리스크보다 수익이 훨씬 큰 구조입니다. 이건 단순한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 법적으로 완전히 정리 가능한, 오히려 남들이 피할 때 잡는 기회형 물건입니다. 이 불법 건축물을 해소하는 간단한 방법도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절대 빠져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이 물건의 기본 정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건물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 457-24에 있는 현우하우스라는 건물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116,703번 사건입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2025년 11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경매를 진행합니다. 건물의 주인은 김호우 그리고 채권자는 경민대부 주식회사 청구 금액은 약 7억 6천만 원 정도입니다. 감정가는 25억 4,559만 원 하지만 현재 4차 최저가는 감정가의 약 64% 수준으로 떨어진 16억 2,917만 원입니다. 경매법정에 응찰하기 위해 봉투에 넣을 돈은 1억 6,300만 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건물의 뼈대와 생활권을 눈으로 걷듯이 살펴보겠습니다. 주소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457-24 골목이라고 하기엔 폭이 넉넉한 67m 소로의 면에 있어 차량 진입이 수월합니다. 도로는 완만한 경사지만 1톤 트럭도 오르내릴 정도로 부드럽고 건물 앞측면 회차가 가능한 직선 구간이라 2사 차량 접근도 어렵지 않습니다.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조, 지하 1층 지상 4층, 2019년 4월 사용 승인을 받은 신축형 라인이라 외벽 마감과 창호 상태가 매우 깔끔합니다. 1층 일부는 필로티 구조로 소형 차량 23대가 나란히 설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측면 골목에 평행 노상 주차가 가능해 실사용 주차 캐파도 무난합니다. 아직 6년도 채 안 된 거의 신축에 가깝습니다. 한마디로 거의 새거나 다름없는 건물이라서 누수나 페인트 탈색, 각종 전기 수리 등 이딴 거 전혀 없이 몸만 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각 층 모두 5세대가 입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임대할 수 있는 호실은 모두 25세대입니다. 층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하는 개별 구획으로 임대가 돌아가고 23층은 표준 원룸 라인이 반복됩니다. 세대 크기와 마감이 크게 튀지 않아 공실 전환 시 렌탈마켓에서 가격 책정이 쉬운 구조죠. 핵심은 4층입니다. 당초 대장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승인되었지만 현재는 조립식 패널로 칸막이를 세워 주택 5세대로 사용 중입니다. 때문에 대장에 위반 건축물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콘크리트 구조체는 정식 승인 당시 그대로라 안전 내력 이슈가 아닌 행정상 용도 불일치에 가깝습니다. 매수 후에는 선택지가 셋입니다. 첫째, 세대 축소 원상 복구로 즉시 해제. 둘째, 임대 효율을 유지하면서 행정협의로 합법화 절차. 셋째, 중장기 보유라면 이행강제금 산출 감액 기준을 확인해 비용 대비 수익 극대화. 즉 위반이라는 단어가 겁을 주지만 돈의 언어로 풀면 해결 가능한 과제입니다. 이제 생활권을 보시죠. 도보로 길게 잡아 까치산역까지 787m, 약 11분. 이 역은 5호선과 2호선 신정지선 환승이 가능한 허브라서 출퇴근 수요가 매우 탄탄합니다. 집 앞에서 도보 23분 내에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고 역세권 상권이 커브를 따라 길게 펼쳐져 있어 편의점 카페 분식병원 학원이 끊기지 않습니다. 낮에는 동네 생활 수요, 저녁엔 직장인 수요가 섞이는 전형적인 공실 방어형 입지죠. 주변 건물들을 보시면 대부분이 2010년대 중후반 이후 준공된 다가구 다가세대입니다. 이 말은 곧 임차 수요가 신축 준신축 컨디션에 맞춰져 있다는 뜻이고 우리 건물처럼 외관 공용부 컨디션이 우수한 자산은 임대 전환 속도가 빠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현재 임차인은 21세대가 들어와 있고 보증금 총액이 19억대. 이 동네 특유의 전세가율이 높은 시장 구조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임대는 원룸 위주의 일부 준투룸, 보증금 밴드는 1.1억 1.3억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보유 중 현금 흐름과 매각 시 회수 시나리오를 동시에 설계하기 좋습니다. 생활 인프라는 어떨까요? 가까운 거리에 재래형 시장과 대형마트 소형 점포가 공존하고 초중학교가 도보권에 위치합니다. 주중엔 학부모 학생 유동, 주말엔 장보기 카페 수요가 꾸준히 들어옵니다. 이게 투자자에게 주는 뜻은 간단합니다. 세입자 구성이 특정 군직장인자 영업자 신혼학생에 치우치지 않는다. 공실 리스크가 낮다는 것. 임대 리스크가 낮으면 금융비용과 유지보수를 통제하기 쉬워지고 결과적으로 수년금 흐름의 변동성이 줄어듭니다. 정리해서 한 줄로 말씀드리면 이 물건의 입지는 차량 접근 쉬운 67M소로 까치산역 787M 11분 더블 역세권 생활권 신축 준신축 밀집 로우리스크 임대시장. 여기에 4층 패널 이슈는 행정 처리로 해소할 수 있는 비용형 과제라서 투자자는 리스크를 숫자로 환산해 수익률에 우겨 넣을 수 있는 드문 케이스입니다. 이 입지를 바탕으로 권리 분석과 임차인 테이블을 실전 순서대로 해부하겠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전무 인수 영업 구조를 표와 멘트로 동시에 보여드리며 투자자가 당장 입찰가를 떠올릴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바로 이 물건의 권리 분석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복잡해 보여도 이걸 하나씩 풀어보면 이거 완전히 깨끗하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먼저 등기부부터 확인해 볼게요. 소유자는 김도일 그리고 채권자는 경민대부 주식회사 청구 금액은 약 7억 6천만 원 경매 개시 결정일은 2024년 4월 29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물건 등기부상 선순위 근저당 외에는 특별한 권리 관계가 없습니다. 즉 경매 개시 결정일 이전에 설정된 권리가 전혀 없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누가 먼저 전입했는가? 확정일자가 경매 개시일보다 빠른가? 이 두 가지를 따져야 하는데 이 건물은 모든 세입자가 경매 개시일 이후에 들어온 후순위 세입자입니다. 즉 법적으로 전원 소멸 낙찰자는 단 한 명에게도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습니다. 그냥 명도만 하면 끝. 여기 배당 신청한 세입자 중에는 12명의 세입자가 대항력은 없지만 소액 임차인으로 임대보증금을 모두 받거나 일부 받는 사람입니다. 이 점을 미리 아셔야 나중에 명도할 때 편안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 신청을 한 세입자만 21명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건물의 세입자는 이미 거의 포화 상태에 있다. 임대에는 아무런 걱정이 필요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그 어떤 대항력자도 없는 깨끗한 영원 인수 물건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죠. 시청자분들이 흔히 묻습니다. 대항력이 없다는 게 뭐죠?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대항력이란 나는 여기 실제로 살고 있어요. 법적으로 나를 내보내려면 내 돈을 줘야 합니다. 이걸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세입자들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두 경매 개시일보다 늦었기 때문에 그 권리가 성립 자체가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낙찰받는 순간 모든 임차권은 소멸, 보증금 인수 영원 순수 명도형 물건입니다. 이제 압류나 가압류 같은 기타 권리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물건엔 선순위 압류 가처분, 전세권, 가등기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즉 경민대부의 근저당이 최우선순위 그 밑에 경매가 바로 붙은 가장 단순한 권리 구조입니다. 이런 형태의 경매 물건은 흔치 않습니다. 보통은 세입자 한두 명이 대항력을 갖고 있어서 이 사람은 인수해야 되나 하며 헷갈리게 마련인데 이번 거는 그 자체로 완벽하게 클린입니다. 자,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이 정도면 명도도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후순위 임차인들은 전부 보증금이 날아가기 때문에 낙찰자와 협의하지 않으면 보상 한 푼 못 받아요. 결국 빠르게 나가게 됩니다. 즉 낙찰 후 바로 현재 임차인과의 협상으로 빠진 임대인만 다시 임대 돌리면 즉시 현금 흐름이 돌아오는 물건입니다. 이제부터는 돈이 실제로 어떻게 들어가고 나오는지 그 생생한 투자금 흐름을 함께 보시죠. 여기에서 팁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법 건축물이다 하면 겁부터 먹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럼 기회는 날아가 버리고 더 이상 부자 되기는 끝입니다.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보면 2020년 7월 14일에 4층 위반 건축물 표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립식 패널 무단 증축이라는 이유를 적어 놓았습니다. 영상 화면에 그 부분을 올려 놓았으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최악의 경우에 이 부분을 철거하면 됩니다. 이 철거 비용은 100만 원 남짓입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죠. 하지만 반드시 이 이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관할 구청 위반 건축물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문의를 먼저 하여야 합니다. 왜냐고요? 충분히 양성화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 방법과 전화번호 등 필요한 사항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물건 서울 강서구 화곡동 457-24.4차 최저입찰가 기준 16억 2,917만 원입니다. 겉으로는 부담스러워 보이지만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이건 돈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이제부터 숫자를 현실적으로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낙찰가 16억 2,917만 원 중 대출은 40%, 즉 6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요즘 정부가 규제를 강화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남은 60%, 즉 약 9억 7,900만 원이 내 자본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제 부대 비용이 따라옵니다. 이 물건은 1가구 1주택자 기준으로 봤을 때 취득세가 약 4.5%, 즉 약 7,3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법무사 비용 100만 원 등기 인지세, 등록세, 교통비, 명도, 준비비까지 소소한 비용들을 합치면 총 약 7,600만 원 수준입니다. 즉 내가 실제로 준비해야 할 총 금액은 약 10억 5,500만 원. 이게 바로 내가 이 물건을 손에 넣기 위해 필요한 총 투자금입니다. 하지만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이 돈들을 잠시 보관하였다가 며칠 후에는 모두 회수할 돈들입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제 돈이 묶이는 구조를 보겠습니다. 대출 6억 5천만 원 이자율은 연 4%, 연 이자는 약 2,600만 원, 즉 월 216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리고 내 돈 9억 8천만 원 역시 은행에 넣어놔도 연 4% 이자가 붙는다고 가정하면 이자 비용은 똑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연 3,920만 원, 월 327만 원, 이 둘을 더하면 월 약 543만 원의 이자 부담이 생깁니다. 이 말은 즉 이 건물에 투자하는 순간 매달 약 543만 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것. 하지만 이건 손해가 아니라 돈이 일을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즉 내 돈이 지금부터 일을 하러 나가는 거죠. 은행에 그냥 묶어두면 내 돈은 아무것도 안 하지만 이 구조에서는 같은 4% 이자라도 건물이 만들어내는 현금 흐름으로 상쇄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걸 정확히 계산해야 다음 단계에서 보증금 구조와 수익률을 현실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치라도 틀리면 무피인지 유피인지, 즉 내 돈이 들어가는 구조인지 아닌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숫자가 핵심이에요. 낙찰가 16억 2,917만 원, 대출 6억 5천만 원 40%, 내 자본 9억 7,900만 원 60%, 취득세 및 부대비용 7,600만 원, 총 투자금 약 10억 5,500만 원, 월 이자 약 543만 원.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이 돈이 실제로 어떻게 회수되는지, 즉 세입자 보증금이 어떻게 내 돈을 대신 메워주는지, 그리고 매달 어떤 흐름으로 수익이 발생하는지를 진짜 수익 구조로 보여드릴 겁니다. 이런 분석, 숫자 하나 틀리지 않고 다 계산해드리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 바로 실전경매연구소입니다. 여기는 단순한 부동산 유튜브가 아닙니다. 저는 실제로 매주 수십 개의 물건을 분석하고 현장 발품으로 검증된 정보만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물건 내가 갖고 싶으시다는 분이 계신다면 화면 아래 설명란에 있는 문의처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여러분을 위해 이 물건뿐만 아니라 처지에 맞는 물건을 찾아드립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요,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비공개 물건 리스트, 배당표, 권리분석 시트까지 전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궁금한 점 생기면 언제든 전화로 직접 문의 가능합니다.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실전경매연구소 멤버십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여러분도 남들보다 빠르게 진짜 실전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정말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한 번 클릭이 저희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꼭 알림도 해두시면 영상을 빠지지 않고 계속 돈 되는 경매 물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돈이 얼마나 어떻게 생겨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건물은요, 단순히 싸게 사는 물건이 아니라 돈이 돌고 도는 구조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직접 일하지 않아도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 구조죠. 먼저 숫자부터 깔끔하게 볼까요? 은행 대출 6억 5,167만 원, 그리고 내 돈 10억 5,500만 원. 둘을 합치면 총 17억 667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얼마냐면요. 19억 1,500만 원입니다. 즉 보증금으로 내 돈과 대출을 전부 막고도 약 2억 8,330만 원이 남습니다. 이게 바로 이 물건의 핵심이에요. 이 남는 돈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그냥 은행에 그대로 넣어두세요. 왜냐면 혹시 세입자 한두 명이 방을 빼거나 명도비가 필요하면 그 돈에서 바로 써야 하니까요. 그게 바로 현금 방어선입니다. 자, 그럼 이 돈이 그냥 잠자는 게 아니죠. 은행에 넣어두면 연 4% 이자가 붙습니다. 2억 8,330만 원 4% 하면 연 1,133만 원 한 달로 나누면 약 94만 원의 이자가 생깁니다. 여기에 실제 월세 수입이 있습니다. 세입자 명단 기준으로 총 월세 203만 원.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가만히 앉아서 한 달에 297만 원이 내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생각해보세요. 보증금으로 내 투자금 전부 막아버리고 남는 돈을 은행에 넣어서 이자 받고 거기에 세입자들이 꼬박꼬박 월세까지 넣어주니까 결국 내 돈 한 푼 안 들고 매달 297만 원이 생기는 구조예요. 이게 바로 진짜 무피 투자의 완성입니다. 은행이자도 끝, 대출이자도 끝, 투자금도 회수. 남는 건 오로지 현금 흐름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꼭 명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남는 돈은 절대 쓰지 마라. 이게 철칙입니다. 그 돈은 비상금이자 세입자 퇴거 대비 자금입니다. 그걸 지키면 이 물건은 자동으로 돈이 흘러들어오는 시스템이 됩니다. 이게 바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돈 버는 완결판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매각해서 과연 얼마를 벌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짜 돈이 얼마 남는지 숫자로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낙찰가는 16억 2,917만 원. 여기에 취득세 약 7,331만 원, 기타 비용 300만 원. 총 투자금은 17억 548만 원, 즉 약 17억 500만 원입니다. 3년 뒤 매각가는 25억 4,559만 원으로 가정합니다. 이때 생기는 양도 차익은 약 8억 3,511만 원. 개인이 3년 보유 후 매각. 개인이 1가구 2주택 이상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6억 초과분부터 45%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약 49.5% 수준입니다. 다만 장기 보유 특별공제 6%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약 7억 8,500만 원. 7억 8,500만, 49.5% 3억 8,857만 원 세금. 따라서 세후 순이익은 8억 3,511만 3억 8,857만 4억 4,654만 원. 즉 개인이 3년 이상 보유하고 매각하면 세후 약 4억 4천만 원이 실제로 손에 남습니다. 법인이 즉시 매각할 경우 법인은 장기 보유 공제가 없습니다. 대신 세율이 낮습니다. 법인세 기본세율 20%, 지방세 포함 약 22%로 계산합니다. 8억 3,511만, 22% 1억 8,372만 원 세금. 따라서 세후 순이익은 6억 5,139만 원. 즉 법인이 즉시 매각하면 6억 5천만 원이 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물건을 3년 동안 보유한 뒤 매각하면 개인 명의는 세후 약 4억 4천만 원이 남습니다. 법인 명의는 장기 보유 공제는 없지만 세율이 낮기 때문에 즉시 매각해도 약 6억 5천만 원이 남습니다. 물론 법인은 배당으로 돈을 뺐을 때 한 번 더 과세되지만 회사 안에서 재투자하거나 유보하면 훨씬 세금 효율이 좋아집니다. 개인은 거주 요건을 맞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요. 결국 중요한 건 구조입니다. 이 물건은 이미 보증금으로 투자금이 전액 회수되고 월세로 이자까지 덮이는 구조라 매달 이익이 쌓이면서 3년 뒤엔 수억의 시세 차익까지 남습니다. 이게 바로 무피 구조의 완성입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건물 한 채를 내 이름으로 만드는 진짜 실전 경매의 묘미죠.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덤벼드는 사람에게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늘 관망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기회를 줘도 잡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모든 것을 팽개치고 무조건 기회를 잡으셔야 합니다. 끝까지 영상을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큰 돈이 되는 경매 물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